네, 이번 영상에서는 JSP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개발 환경을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JSP뿐만 아니라 자바로 웹 서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자바 서블릿도 같이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이긴 합니다. 다만 앞선 강의 소개 영상에서 살펴봤듯이 당장은 자바를 이용을 해서 웹 서버 프로그램을 작성하지는 않을 것이고 JSP라는 문법을 이용해서 웹서버에서 동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한 환경을 구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JS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지는 환경에 대해 이해할 수 있고 또 자기가 필요시 JSP가 동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연습해 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작업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인터넷 프로그래밍 강좌와 관련되어진 소스 코드들을 작성할 수 있는 작업 폴더를 하나 지정하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이 개인 PC를 사용을 하는 경우에서도 여러 과목에서 사용하는 소스 코드들이나 문서들이 서로 뒤엉켜 있으면 관리하기가 나쁘겠죠. 우리는 별도의 폴더를 두어 가지고서 이 과목에서 사용할 프로그램들을 따로 지정하도록 할 것입니다. 앞선 예에서는 C 드라이브 밑에 인터넷 프로그래밍의 약자로 iprog라는 폴더를 생성하는 것으로 가정을 했습니다. 꼭 이름은 이 이름이 아니어도 되겠고 여러분들이 잘 식별할 수 있는 이름을 사용을 해주면 됩니다. 특히 학교 실습실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반드시 별도의 폴더를 생성을 해서 작업을 해주기 바랍니다. 실습실 환경에서 여러 수업이 진행이 되어지고 또 그 수업마다 사용되어지는 내용들이 서로 뒤엉켜서 학기가 진행되어지다 보면 바탕화면 같은 부분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지럽게 관리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좀 더 일관된 작업과 또 일관된 프로그래밍을 위해서 별도의 폴더로 나누어서 작업하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학기 우리가 사용할 교재는 특성상 각 단원마다 새로운 코드들도 나타나지만 이전의 코드들이 쭉 연계되어져서 사용되어지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특히 잘 관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정하기를 현재 윈도우 시스템에서 C 드라이브에다가 새로운 폴더를 만들어도 좋겠고 혹시 C 드라이브 외로 별도의 드라이브들을 별도의 파티션 혹은 드라이브들이 있어서 별도의 디스크 드라이브들을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쪽에다가 만들어서 관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학교 실습실 같은 경우에는 C 드라이브에는 프로그램이나 운영체제에 대한 내용들이 주로 설치가 되어지고 보통 D 드라이브나 E 드라이브 같은 별도의 드라이브가 장착되어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면 그쪽 드라이브를 이용을 하는 것이 좀 더 관리하기 수월할 수 있으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시스템에서는 G 드라이브라는 것이 있다라고 했을 때 G 드라이브에다가 새로운 폴더를 하나 만들어 봅시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윈도우 파일 탐색기의 오른쪽 창에서 선택을 해서 새로 만들기 폴더 누른 다음에 인터넷 프로그래밍 iprog라는 폴더를 하나 생성을 해봅니다. 자, 이 폴더는 우리가 추후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해서 사용할 통합 개발 환경인 이클립스의 워크스페이스 폴더로 지정해서 사용을 해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폴더를 직접 지정할 수도 있고 혹은 이 폴더 밑에 하위의 폴더를 워크스페이스별로 따로 만들어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자바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이클립스의 기본적인 사용 방법이나 또 워크스페이스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내용들은 잘 배웠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JSP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개발 환경은 여러 프로그램들이 상호 연동되어지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자바 프로그램으로 수행되어지기 때문에 자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JDK의 설치를 필요로 합니다. 더불어서 JSP라는 것은 웹 서버용 프로그램이었죠. 그러다 보니 반드시 웹 서버가 있어야지만 동작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들이 1학년 때 인터넷 기초라는 과목에서는 굳이 웹 서버가 없어도 작성한 HTML 문서를 직접
웹브라우저로 읽어드려서 제대로 출력되어지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었겠지만 이번 학기에 다루고자 하는 JSP 프로그램은 웹서버가 없다라고 하면 절대 결과를 내줄 수 없는 그런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특히 웹서버는 기본적으로 웹서버가 가지고 있는 웹페이지를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따라 웹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해주는 일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웹서버 상위에서 하나의 응용 프로그램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 JSP 같은 것으로 작성한 응용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웹서버용 응용 프로그램을 수행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서버가 따로 필요합니다. 그런 서버를 WAS, 그러니까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이번 학기에 실습 환경을 구축할 때에는 웹서버와 더불어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가 같이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아파치라는 재단에서 만든 톰캣이라는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를 사용을 할 것입니다. 다만 이 톰캣이라는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는 작은 규모의 웹서버를 포함하고 있기도 합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독립된 웹서버를 따로 구축을 하고 그 웹서버에 아파치 톰캣과 같은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를 따로 연결해서 사용을 해주어서 일반적인 웹 서비스는 기존의 웹서버가 담당을 하고 웹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처리는 톰캣이 담당하도록 역할을 나누어서 처리를 해주어야지만 효율적으로 동작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실습하는 환경은 어차피 나 혼자만 개인적으로만 사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실습할 컴퓨터에 웹서버 역할을 포함하고 있는 아파치 톰캣만 설정해 줌으로써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와 기본적인 동작을 할 수 있는 웹서버의 역할을 한 번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는 간편한 실습을 위한 차선책인 것이고 실제로는 이렇게 운영하지 않는다라는 점만 기억을 해둡시다. 앞선 설명에서 소개했듯이 그러다 보면 내가 개발하고자 하는 컴퓨터, PC가 곧 웹 서버 역할도 할 것이고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 역할도 할 것이고 또 웹 클라이언트 역할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시스템을 가지고서 모든 것을 다 하는 속된 말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일들이 발생이 되어진 거죠. 그러다 보면 가끔 잘못 생각해서 웹서버를 통해서 서비스 받는 게 아닌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분명한 것은 내 로컬 시스템이 웹서버 역할도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 역할도 각기 수행하도록 설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컴퓨터에서 내 컴퓨터에 접속해서도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의 실습을 위해서 이렇게 2대 이상의 독립적인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은 다소 좀 번거롭고 관리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시스템에서 모든 것을 다 하는 형태로 구축을 해 나갈 것입니다. 학기 중반까지는 일단 JDK와 톰캣을 설정한 환경에서 운영을 해 나갈 것이고 이 안에서 자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JDK에 있는 기본 컴파일러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해도 됩니다. 다만 불편하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자바 프로그래밍에서 사용을 해왔던 통합 개발 환경인 이클립스를 여전히 사용을 할 것입니다. 다만 자바 프로그램을 위해서 사용했던 이클립스는 자바 프로그래머를 위한 이클립스, 그러니까 자바 프로그램만 자바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을 위한 통합 개발 환경 버전을 설치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웹 프로그래밍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클립스의 버전 중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의 이클립스를 설치를 해가지고서 사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그냥 단순한 자바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와 웹 어플리케이션을 작성을 했을 때 이클립스 내의 퍼스펙티브라고 해서 어떤 편집 환경 설정 같은 것들을 좀 전환하는 일들을 따로 해줘야 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건 뒤에 가서 봅시다. 중간고사 지나서 학기 중후반부에 가서는 본격적으로 실제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들처럼 데이터베이스를 입출력하는 일들을 같이 진행을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할 수 있는 DBMS라는 프로그램 중에서
공개로 사용할 수 있으면서도 막강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MySQL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즉, 추가로 설치를 해줘야 되겠죠. 내가 작성한 톰캣 서버가 MySQL과 상호 연동해 가면서 웹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입출력해 나가고 그걸 통해서 동적 페이지를 만들어 전달을 해주는 일을 수행을 하되 그 동적 페이지를 만드는 일이 바로 자바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먼저 자바 개발 환경에 대한 구축 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봅시다. 이미 알고 있다시피 자바 프로그램은 오라클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애초에는 썬 마이크로 시스템즈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이기는 했는데 팔렸죠. 오라클 회사에게 팔려나갔고 따라서 최근에는 오라클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근을 하는데 이전에 사용했던 URL이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java.sun.com 해서 접근을 하면 바로 자바 개발 플랫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페이지로 접속이 되어집니다. 자바는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이번 학기 강좌 역시 자바의 스탠다드 에디션 배포판을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2학년 때 자바 프로그래밍을 배웠을 때도 사용했던 배포판이죠. 썬 마이크로 시스템즈 시절에 자바는 GPL 라이센스가 있었기 때문에 무료로 자바 개발 도구, 즉 JDK를 사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라클로 인수되고 나서 JDK에 대한 정책이 소위 구독형 유료 라이센스로 바뀌어서 JDK를 무조건 유료로만 사용할 수는 없게 좀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다만 비상업적인 용도에 한해서는 여전히 무료로 사용할 수 있기는 하는데 대신 사용하는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또 설치하는 방법들이 좀 달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료로 전환된 오라클의 JDK 대신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JDK가 바로 오픈JDK인데 오픈JDK의 설치 방법들을 살펴봅시다. JDK를 설치하기 전에 먼저 JDK가 설치되어져 있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자, 검색창 띄워서 제어판을 검색해 봅시다. 제어판 앱 실행되어지면 프로그램 제거라는 범주 부분으로 바꿨을 때 프로그램 제거라는 항목에 현재 자바 관련한 부분들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이미 자바 JDK 파일 같은 것들이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굳이 새로 설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웹브라우저를 띄워서 접속할 주소로는 jdk.java.net 이라는 사이트에 접속을 합니다. 자, 여러 가지 자바 버전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 보면 JDK 13을 받아봅시다. 현재 가보면 윈도우즈의 zip 파일 형태로 제공되네요. 선택하고 저장 눌러주면 다운로드가 되어집니다. 다운로드가 완료됐습니다. 폴더를 열어봅시다. 현재 오픈JDK 13 버전에 대한 압축 파일이 다운로드 됐죠. 현재 압축 풀기에서 현재 폴더에 압축을 해제해 봅니다. 현재 다운로드 받은 부분에 압축 풀어보면 JDK 13.0.2 버전이 폴더 안에 잘 풀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잘라내기 한 다음에 C 드라이브 밑에 프로그램 파일즈 밑에 여기다 새로운 폴더 하나 만들어 볼까요? 빈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새로 만들기 폴더 선택을 하고 오픈 JDK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 쳐줍니다. 오픈 JDK라는 폴더 안에다가 아까 잘라내기 한 폴더를 붙여넣기 해봅시다. 권한 계속 눌러주면 압축 파일로부터 압축을 푼 JDK 폴더가 이동이 되어집니다. 현재 이 폴더에 대한 이 폴더를 여기 한번 열어볼까요?
선택해보면 이 폴더에 대한 전체 경로가 여기 위에 주소 표시줄에 부등호로 구분돼 가지고서 표시가 되어지죠. 이 앞에 폴더 아이콘을 클릭을 해보면 전체 경로명이 하나의 문자열로 표시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선택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역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하기, 이 경로를 일단 복사를 해둡시다. 현재 JDK 설치된 폴더에 대한 경로를 환경 변수에다가 등록하는 과정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검색 탭 눌러서 제어판 입력을 해봅시다. 제어판 앱을 실행을 시켜주면 현재 시스템 및 보안이라는 부분이 있죠. 선택해주고 그 안에 시스템이라는 항목 다시 선택을 해주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현재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설정 사항들을 볼 수 있는데 여기 왼쪽에 고급 시스템 설정이라는 항목을 선택을 해주고 아래쪽에 환경 변수라는 거 있죠. 현재 윈도우라는 운영체제가 내부적으로 사용할 정보들을 저장해 놓는 부분인데 자, 여기 환경 변수라는 항목을 클릭을 해주면 운영체제 내에서 사용하는 몇 가지 정보들을 기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이 시스템 환경 변수라는 부분에 하나 새로운 걸 만들어 볼 것입니다. 새로 만들기 버튼 클릭해서 변수 이름으로는 자바 언더바 홈이라고 대문자와 언더바를 이용을 해서 변수 이름을 써주고 그리고 변수 값에다가는 좀 전에 복사했던 값 있죠. JDK가 설치되어진 경로명 오른쪽 버튼 눌러서 붙여넣기 하면 C 드라이브의 프로그램 파일스 밑에 OpenJDK 밑에 JDK 폴더가 기록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확인 눌러주면 이제 자바 홈이라는 자바 그러니까 JDK가 어느 경로에 설정되어 있다라는 것들이 기록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 더 해줘야 되는데 여기 시스템 환경 변수 중에 또 쭉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면 패스라는 환경 변수가 있죠. 이 패스라는 환경 변수는 우리가 윈도우 상에 설치되어져 있는 프로그램들을 실행을 할 때 정확한 경로명을 지정하지 않더라도 이 패스라는 환경 변수에 지정된 경로에 있는 실행 파일들을 자동으로 찾아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입니다. 일단 기존에 패스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편집해서 처리를 할게요. 이런 기존의 정보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새로 만들기 해서 마지막 항목에다가 아까 입력했던 전체 경로를 직접 써도 되지만 약속된 키워드로 퍼센트 써주고 나서 자바 홈이라고 하면 다시 퍼센트로 닫아주면 퍼센트 자바 언더바 홈 퍼센트라고 하면 아까 좀 전에 지정했던 환경 변수의 값을 가져와라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역슬래시 원자 표시하고 빈 눌러주게 되어지면 그 자바 홈 밑에 빈이라는 디렉토리를 하나 더 추가해라 라는 것입니다. 일단 확인을 할게요. 확인 눌러주고 다시 한번 확인 눌러서 설정을 맞춰줍니다. 좀 전에 마지막으로 설정했던 내용은 무엇인가 보면 현재 자바가 설치되어진 이 JDK 폴더 밑에 bin이라는 바이너리의 약자이죠. bin이라는 폴더가 있는데 이 bin이라는 폴더 안에 가보면 현재 우리가 각종 실행할 수 있는 정보들이나 동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을 매번 경로명 지정하지 않고 참조할 수 있도록 패스 환경 변수를 지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자, 제대로 설정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역시 검색하기를 명령 프롬프트 앱을 실행을 시켜 볼게요. 자, 현재 나와 있는 명령 프롬프트에서 이제 자바 프로그램 설치되어진 자바 프로그램에 대한 버전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면 자바 써주고 버전이라고 써주면 현재 13 버전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바 C 하고 나서 버전이라고 하면 자바 컴파일러의 버전인 거죠. 역시 13 버전으로 우리가 설치한 자바를 실행하거나 자바를 컴파일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각각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아파치 톰캣 서버를 설치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소개했듯이
톰캣이라는 프로그램은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에 기본적인 웹 서버 기능이 포함되어져서 제공이 되어지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자, 톰캣을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는 tomcat.apache.org라는 사이트에 방문을 해서 현재 개발하고자 하는 시스템에 해당하는 설치 실행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 됩니다. 자, 웹브라우저를 실행을 해서 tomcat.apache.org 현재 아파치라는 재단은 오래전부터 이렇게 무료로 웹 서버를 제공해주는 곳이기도 하죠. 아파치라는 웹 서버가 또 굉장히 유명한 웹 서버이기도 합니다. 역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웹 서버이고 현재 톰캣에 가보면 여러 개의 버전들이 나열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최신 버전만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업데이트 되어진, 릴리즈 되어진 이력들을 보면 버전 7, 9 뭐 이렇게 다양한 버전들이 지속적으로 최근까지도 이렇게 업데이트 되어져 가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각각의 버전마다 조금씩 지원하는 내용들이 차이점들이 있고 또 웹서버 입장에서는 항상 신기술을 적용하는 것보다는 다른 여러 가지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연동되어져서 처리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전 버전들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다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버전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면 여기 휘치 버전이라는 거 선택해 봅시다. 현재 아파치 톰캣의 각 버전별로 가운데가 버전이죠. 3점대부터 해서 7점대, 8점대, 9.10점대까지 있네요.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가 봤더니 일단 그 자바 지원, 그러니까 같이 연동해서 사용되어지는 자바 버전들이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재 같은 경우는 지금 7점대 버전으로 작성이 되어 있는데 7점대 버전은 JDK 6 이후와 연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현재 8점대, 8.0 버전은 이제 8.5 쪽에 취합이 되어져서 사용한다면 보통 8.5 버전을 사용을 하게 될 텐데 얘는 JDK 7 이후 버전과 또 9점대나 10점대는 JDK 8 이후와 같이 연동이 되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JDK 8 설치를 했기 때문에 7이 됐던 8이 됐던 9가 됐던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새로운 기술들이 더 추가가 되어졌고 여기 가보면 JSP의 스펙들이 현재 7점대 같은 경우에는 JSP 2.2 기준이었다면 8점대와 9점대는 JSP 2.3 기준이고 10점대는 JSP 3.0대로 JSP에 대한 규약도 이제 계속 갱신이 되어지고 업데이트가 되어져 감에 따라 좀 다른 내용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표현 언어라는 것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버전도 조금 다르고 서버용 자바 프로그램을 서블렛이라고 했었죠. 서블렛 스펙도 보면 버전대가 조금씩 차이점 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톰캣 버전 10 같은 경우는 아직 알파 버전으로서 안정화되어지지 않은 버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기는 한다지만 굳이 버전 10까지 사용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버전 8이나 9 정도 사용을 하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버전 8을 사용하게 되면 8.5 버전 사용하면 될 것이고 버전 9 사용하면 그냥 9 사용하면 되겠죠. 세부적인 차이는 밑에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읽어봐야 잘 와닿지도 않고 알 수 없을 테니까 일단 생략을 하고요. 다운로드 가서 버전 9로 한번 설치해 볼까요? 현재 톰캣 9에 대한 다운로드 페이지가 나왔습니다. 쭉 아래로 내려가 보면 현재 우리가 사용할 것이 64비트용 윈도우이죠. 그래서 현재 윈도우즈에 설치하는 설치 파일 형태로 zip 파일 형태로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설치 파일 형태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봅시다. 현재 저장 눌러주면 .exe 설치 파일이 다운로드 됐죠. 폴더 열기 눌러서 현재 아파치 tomcat.exe라는 설치 파일이 다운로드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JSP 프로그래밍을 위한 개발 환경을 구축하는 전반부 과정으로 JDK를 설치하고 지금 톰캣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JDK 설치하는 것이 뭐 사실 별거는 없는데 오라클의 라이센스 문제로 최근에는 오픈JDK를 사용해줘야 하는 것이 조금 차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환경을 구축해 놓고 나서는 다시 설정할 필요는 없지만 일단 개발자 입장에서 어떻게 내가 개발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지는 좀 잘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잠깐 끊고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